잠깐 숨을 멈추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지나쳤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지는 않았나요? 50대, 60대. 사람들은 이 시간을 황혼이라 부릅니다. 성향이 지고 모든 것이 정리되는 시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시작할 수 없다는 스스로를 향한 지독한 자기 최면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막 이막에 서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황혼이라는 시간은 끝이 아닌 마침내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는 가장 눈부신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잠들어 있던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황혼의 비밀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50대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을 묶어왔던 넥타이가 느슨해지고 자녀들의 방이 텅 비는 순간이 옵니다. 비로소 나만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닥치면 우리는 낯선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텅 빈 공간을 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삶은 역할이라는 단어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직원, 누군가의 아내 혹은 남편. 우리의 정체성은 그 역할 속에 단단히 매여 있었죠. 이제 그 역할이 느슨해지자 우리는 나라는 이름의 빈 페이지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의 취미는 무엇이었지? 내가 정말로 원했던 삶은 뭐였지?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문득 외로움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익숙함이라는 안락했던 감옥에서 갑자기 자유라는 황량한 벌판으로 던져진 기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할 상실 증후군 로스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은퇴나 자녀 독립을 경험한 50대 이상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중요한 것은 이 불안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불안감은 당신의 심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20대와 50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20대는 무모한 용기로 달려들지만 50대는 선택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실패와 성공, 기쁨과 슬픔을 겪어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쌓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죠. 이 축적된 지혜 자본은 젊은이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50대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50대의 시작은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50대의 시작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 외의 것들을 용감하게 잘라내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대에 시작한 취미는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0대에 시작하는 취미는 오로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사진을 찍든 도자기를 빚든 글을 쓰든 그 결과물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진정한 몰입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한 가치 재정립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의 흔적은 무엇인가? X 명함, 직함, 넓은 집. 2.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진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X 건강, 깊은 대화, 새로운 배움. 지금 당장 1번을 포기하고 2번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첫 행동은 무엇인가? 인생의 뺄셈을 시작하세요. 덜어낼수록 당신의 삶의 본질은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0대에 주어지는 선택의 지혜라는 축복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을 가장 귀한 보석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삶의 두 기둥인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배우자와의 친밀한 타인되기. 자녀들이 집을 떠난 후 갑자기 텅 빈 거실에서 배우자와 둘만 남겨진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아이들 이야기가 사라지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협력적인 동업 관계에서 이제 진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연인 같은 동반자로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시간입니다. 서로의 취미를 존중해 주기,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가끔은 상대방의 세계에 초대받는 기회를 만드세요. 나 때라는 말을 멈추세요. 상대방의 오늘을 궁금해하고 새로운 시도를 응원해 주세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배우자의 모습에 다시금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한 집을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는 일상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피어나게 합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의 느슨한 연대 만들기. 젊은 시절의 친구 관계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의 전우애나 의리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친구 관계는 취향과 공감이 핵심입니다. 부디 힘들게 연락하고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세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 또는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 연결된 시청자들까지도 당신의 느슨한 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질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한두 명의 친구만 있어도 황혼은 외롭지 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줄이고 진정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세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뇌도 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는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 동안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 수 있는 신경, 가소성의 NeuroPLASTICITY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깨우는 열쇠는 바로 작은 도전입니다. 1. 어제와 다른 길로 가보세요. 매일 똑같은 경로로 산책을 하거나 운전을 하는 것은 뇌에게 휴식을 줍니다. 하지만 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극입니다. 새로운 길로 걷거나 왼손을 사용하여 칫솔질을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뇌의 새로운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2. 외국어 혹은 악기를 배우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마치 뇌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까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악기 연주 역시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고 악보를 읽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뇌 전체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3. 디지털 세상과 친해지세요.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당신처럼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세상을 연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유튜브에서 당신의 관심사를 검색해 보세요. X50대 골프 텃밭 가꾸기 와인 공부. 둘째, 댓글을 남겨 소통해 보세요. 셋째, 이처럼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 보세요. 당신이 겪었던 50년 이상의 세월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잃고 헤매는 젊은 세대와 자신감을 잃은 동년배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주의는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저 당신이 가진 이야기를 당신의 목소리로 담아내세요. 당신의 황혼은 이제 두 번째 전성기 세컨드 프라임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심장의 작은 떨림을 용기 있게 세상에 보여줄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50대에 마주하는 설렘과 불안, 그리고 그 시간을 황금기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끝까지 미완성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황혼을 응원합니다.